기호 2번 망치 부인이 아니라 기호 2번 인재근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나가면서 아는 척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 네. 기호 2번 망치 부인. 안녕하세요. 네.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 거리에서 보내드리는 거리 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이곳 이 창동시장에서 보내드리는 거리 수다방인데요. 예, 우발적 거리 수다방.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외교에 대한 이야기,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동안 우리가 못했잖아요. 네, 요거 녹화 좀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를 요즘에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있는 망치 부인입니다.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요즘에 이제 우리 인재근, 예,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후보 유세를 하러 다니느라고 좀 바쁜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 창동시장, 예, 창동시장 내, 예, 작은 사거리에서, 예, 이렇게 이제 인터넷 수다방을, 예, 거리 수다방을 해드리게 됐어요. 좀 더 무르익어야 되니까 남의 화장실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 한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이 외교 정책, 예,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예,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충청권을 방문해서, 네, 이 자유선진당 지지자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이 큰 부상은 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명숙 대표님이 큰 부상은 당하지 않으셨고, 다행히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좀 물리적 폭행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잘 막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박여사였으면 일단 목 부분에 붕대를 감았을 텐데, 예, 안타깝게도 우리 한명숙 대표님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관계로다가, 예, 일단 가까이 계신 분들, 일단 우리 한명숙 대표님께 붕대를 일단 좀 사다 드리세요. 예. 이건 뜻하고 이건 참.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네, 이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가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드시고 가세요. 어머, 이거 또 지나가다가 너무 연예인 먹은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음료수 3개. 이렇게 모은 음료수를 장사를 해야 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물수술 한 잔. 야! 네. 자, 일단 한명숙 대표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다행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일단 한명숙 후보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텐 어떤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거,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 거기다 한 당의 대표인데, 예, 거기다 우리 한명숙 대표가 나이도 좀 되시는 분인데, 그런 우리 이제 한명숙 대표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제 충청도에서 자유선진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한명숙 대표를 도와준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실이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자유선진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에 대한 충청권의 비난이 좀 거세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여성 대표에 대한 테러죠. 만약에 이제 이게 박근혜 대표였다면 이게 이제 모든 언론의 메인을 장식하고, 박근혜 대표는 이제 이 상반신에 붕대를 다 하고 나왔을 텐데, 우리 한명숙 대표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예, 이번 기회를 충분히 잘 살려냈으면 좀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그 대변인실에서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환생경제 그 동영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두 사퇴시켜라. 예, 왜 이번 선거는 이명박과 새누리당 그 심판선거인데 왜 김용민 심판선거로 몰아가느냐? 예, 라고 이렇게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역시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좀 나이가 젊고 감각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네티즌들의 정서를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아요. 예, 왜 어디 있는지 왜 또 물어보시려고요. 여기는 지금 창동시장이에요. 창동시장 안에 동원회시장 앞에 지금 작은 사거리에서 지금 거리 수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효옥 씨 같으면 바로 일단 눈에다 붕대 감고 입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새누리당 지금 탈당하셨나요? 예, 과거 한나라당 그 전효옥 의원이 그 이제 멱살을 잡혔는데 눈에다 붕대를 감고 들어놓았던 그 사건이 참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멱살을 잡히는데 왜 눈을 다쳤는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전효옥 의원의 눈은 목과 얼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좀 이동형 눈이 아니었겠느냐. 멱살만 잡아도 눈에 실명 위기가 오는 그 사건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한명숙 대표님도 눈에다 붕대를 감고 이게 들어놓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우리 전효옥 의원은 지구 생물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돌긴 돌았었던 게 문득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세 가지 이야기를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외계인 얘기 나오니까 또 이 며칠 전 우리 노회찬 이 야권연대 후보의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토론자가 왜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은 한 팀도 아니면서 한 팀인 척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노회찬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이 단결해서 무찔러야 된다는 아주 그 명쾌한 토론이 아니었던가. 우리 이 노회찬 후보나 또 이 유시민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진중권 선수 같은 분들은 우리 토론 시대에 꼭 필요한 그분들의 화려한 토론 배틀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지구인이 단결해서 싸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깨띠를 하고 있었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줄 알고 이 어깨띠를 떼어야 되겠어요. 이 어깨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선거운동을 안 하고 카메라만 보고 있냐 이런 눈빛으로 또 쳐다보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은 같이 물리쳐야 한다는. 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창동시장 그 안에 있는 작은 사거리에서 지금 거리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이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너 왜 선거운동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있냐 이런 눈빛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깨띠를 잠깐 뗐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보면은요, 보통은 이제 유세차가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유세차 왜 안 오냐? 이런 항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왜 인재근 유세차만 안 왔냐? 우리가 거기 여러 번 갔는데도 안 왔다고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는 항의도 많이 오고, 하여튼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욕은 하지 맙시다. 뭐 안철수 교수가 우리 인재근 후보를 제일 먼저 지지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들이네요. 네. 아, 한명숙 대표가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창동, 여기 쌍문역으로 오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추천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이거. 아이씨. 이거 참기네. 이게 또, 예, 어깨띠가 자꾸 이렇게 끄터리가. 네. 그쵸. 우리 그 한명숙 대표님이 고생이 좀 많지요. 네. 뭐 이제 우리 안철수 교수가 투표를 독려한다는, 그래요. 뭐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낮에는 우리 이회수 작가가 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것 때문에 네티즌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 우리 이회수 씨가 무슨 뭐 민통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꾼 지지하신 거 가지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제 4시 반까지 오늘 그 4시 반까지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외교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명박 정권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 요거를 또 써머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좀 필기 준비하시고요. 먼저 이명박 정권의 외교에 대해서는 가장 인상적인 여기 다칠 뻔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이명박 대통령 친형의 발언이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외국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일본 언론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 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 안티인 것 같아요. 이상득 의원이 이명박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 칩니다. 요런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일본 외교가에다가 자기 동생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한 얘기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친형이고 한 나라의 그 국회의원이 자기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이고 칩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볼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 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는 지난 4년 동안 거듭되는 실정을 거듭합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중국에 가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가까운 중국과의 우리 여학생들이 집에 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의 특징 첫 번째, 대중국 외교의 실패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지나친 강박감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 교역국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교역량 가장 무역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상 국가가 어디?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국산의 물건들을 또 가장 많이 수입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경제 관계는 아주 밀접한 데다가 무엇보다 중국은 거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대 시장인데 그 중에 이제 인구가 13억이 되는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게 되면 이 그 중저가 화장품 같은 걸 싹쓸이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가게채 털어가는 그런 그런 이제 그 관광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예. 특히 중국에 가열차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하고의 외교를 얼마나 잘 푸느냐,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잘 어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거대하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인, 미국 중심적인 외교 노선을 걷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 관계가, 외교적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광해군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조선이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중국에서는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광해군은 실리 외교를 내세우면서 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이기는 편이 내 편, 요런 중립 외교, 실리 외교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중학교 국사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의 실리 외교가 이 나름대로 일제의 침략이었던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복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조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선의 그 서인 그룹이, 조선의 분당이죠. 서인들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지 않고, 오랑캐와의 친분 관계를 쌓는다. 그런 이제 무식한 말을 하면서 결국 광해군을 지위에 퇴위시킵니다. 광해군을 퇴위시키고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가 조선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인조가 친명 배금 정책,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친미 배중 정책이겠죠. 친미 배중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금나라, 후금이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 후금이 이 조선을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조선 민중들은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조선조 광해군 때와 이 인조 때를 넘어가는 이 외교적인 실책이라면, 현재 이명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잘못된 노선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지나친 친미 배중 정책으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 외교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중국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친미 배중 정책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외교적으로는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게 중동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상득이 또 갑자기 리비아를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관들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명박 정부의 외교관들이 큰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라서 굉장히 이제 중동 지역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 예민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간첩 노릇을 합니다. 리비아에 파견되어 있던 우리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을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그게 걸려요. 그게 걸려서 리비아에 있었던 우리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의 그 당시에 리비아에 2천여 명인가 들어가 있었던 한인들이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정부의 외교의 첫 번째 실수는 중국을 배척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중동 외교에 실패함으로써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뭐에다 집중했냐면 일본과 미국 외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일본하고 미국 외교라도 잘 됐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예,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실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공화당하고만 친하게 지낸 거예요. 부시 정권 이후로. 그래서 친공화당 외교를 펼치게 되죠. 미국 언론에서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공화당 리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주요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공화당 리, 부시의 공화당에만 유리한 그런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지금 미국의 실세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대미 외교의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생중계 되는데요. 안 돼. 재방송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되지. 안 나와. 메인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혹시 리스트에 안 뜨나요? 지금 망치 부인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으로 들어가? 예, 검색. 예. 네. 왜 방송이 생방송 못 보냐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네. 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외교의 실수는 미국의 실세인 민주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풀고 미국에서 지는 해 이번에도 오바마가 재선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과의 관계를 못 풀고 미국의 공화당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미국하고의 외교에서 실리를 못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대화를 해버려요. 북미 외교가 막 다시 부활되는데 우리만 왕따 되는. 예. 무엇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미국하고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 건 대북 관계 때문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서 북미 간의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미국 언론이 이명박은 공화당 리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다음 일본과의 외교는 잘 풀었느냐? 여러분 이번에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008년 때는 2008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온 겁니다. 예.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일본 총리가 허를 찔러요. 자기네 일본 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나와버리거나 그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을 일본의 요미우리 그 다음에 문예춘추를 비롯한 일본의 최대 일간지 최대 월간지 일본의 80% 언론이 이걸 다 다루게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독도를 갖다가 한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좀 기다리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이게 역사적인 사료가 되고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뉴스가 허위사실이라고 우리 네티즌들이 요미우리 신문을 고소를 했는데 한국 법정에서는 요미우리가 허위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외교관한테 그러니까 주일 한국 대사한테 물어봐요. 부대사한테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는 거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대일외교의 참패입니다. 감히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 앞에서 독도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총리가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뭐 한국과 일본의 하트를 그려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사진에는요, 예,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풍신수기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내걸고 완전히 이제 조선은 일본 것이다라는 그런 식민지 문화를 상징하는 깃발을 걸고 한일 정상회담 사진을 찍어서 내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일본 외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AP통신이라 해가지고요,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연합뉴스처럼 통신사인데, 이 통신사에서는 어떤 이제 그 정보들을, 보도 자료들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예, 전 세계에 보도를 뿌리는 게 AP통신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AP통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맹세와 서약을 했다. 뭐를? 그 정신대 문제, 정신대나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징용 징병에 대해서 절대로 추가로 개인적인 그 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했다라는, 맹세를 해줬다라는 보도가 저기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 세계 38개 언론사가 받아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동관, 예, 당시에 이동관 그 청와대 공보수석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거짓말합니다. AP통신이 그 오보였고 그거 원본을 내렸으니까 보도를 내려달라.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다 내렸어. 알고 보니까 AP통신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38개 언론사에서는 그대로, 예,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징병,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를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외교의 문제예요. 첫 번째, 중국 외교의 실패.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외교의 실패. 두 번째, 이 미국 외교의, 중동 외교죠. 이 자원 외교를 해야 되는데 중동 외교의 실패. 이게 미국의 간첩 짓을 하다가 주로 이 원유 산유국들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하고의 외교의 실패.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지만 미국의 중심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미국의 공화당에만 자꾸만 가서 그 공을 들이는 바람에 미국의 민주당 그 정권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무리해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노동자들 앞에서 오바마가 연설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한미 FTA를 맺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는 35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이명박 대통령 거기서 박수를 치고 맞다고 웃어요. 자,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국의 35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의 35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한미 FTA의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그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을 오바마가 불러서 옆에다 세워놓고 그 연설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 외교의 실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일본에다가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의 피해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서약을 남기는 등 이명박 정부의 그 주변 국가의 외교는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10조 원인가 경제 효과를 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치, 푸틴이 정치인이라서 약간 좀 허세를 부린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좀 반가워하더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한테 막 부채질 해줬잖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쌩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민망한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무엇보다 이명박 외교의 가장 큰 실수는 대북 관계의 실패죠. 예, 천안함 문제나 연평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이 북한 측에다가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천안함이 북한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발언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가 그게 세계 언론에 또 공개가 되는 바람에 또 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외교의 참패 결과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뭐 로켓을 쏴 올린다는 둥 또는 뭐 핵실험을 한다는 둥 온갖 만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2년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대통령을 국가의 허락 없이 만난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대북 관계를 풀어갈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김정일을 만났던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에 김정일과 관계를 잘 풀었던 살아있는 생존자는 박근혜 대표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에 국가 허락 없이 평양을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이 평양 일정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박근혜 씨의 이 인맥이 형성된 걸로 보이니 지금 이 로켓 실험 발사 문제나 또는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북쪽에다가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면 안 된다. 남한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말라라고 한마디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박근혜 평양 방문을 찾아보시면요. 그냥 북한의 공산당이 단체로 박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김정일하고 글쎄 둘이서 몇 시간 단독 대담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표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일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망친 대북관계,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과 만나면서 쌓은 북한 인맥으로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라는 데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생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프리카에? 여기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요.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프리카라고 치면 나오나? 여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망치 부인이에요? 언니 이름이? 네. 망치 부인이요? 제가 망치 부인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분이신가? 김용석 시의원 사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망치 부인이면은.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일동 그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지금 트럭 타고 다닐 때 봤지.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망치 부인 딱 보니까는 저 김용석 시의원 사문지 알겠네요. 네. 내가 김용석 시의원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팬인데 삼성 아파트 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인재근 선거운동 전체를 13일 동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생중계를 하면은 딴 데서 해야지 공공적 장소에서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이 생중계는요. 이 방송통신법상 이 생중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요 인터넷 방송은 합법이에요. 그래,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근데. 선거운동은 그 우리 지역구 안에서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박근혜가 빨갱이다 뭐 그래 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빨갱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뭐 공산당에 가서 뭐 박수 여러분 그래. 그런 제가 아니요. 지금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남편은 큰일 할 뿐인데 남편이 큰일 할 거니까 앞으로 김용석 씨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을 골라서 잘하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박근혜 나는 김용석 시인을 높은데 그 남편이 앞으로 큰일 날 사람에게 말을 가렸어. 정확하게 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우리는 김용석 안 찍어주셔도 되는데요. 안 찍고 아니고 박근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2박 3일 동안. 그건 아닌데 김용석 근데 지금 저한테 제가 지금 박근혜 빨갱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제가 박근혜 빨갱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사모님? 뭐 김일성하고 뭐 박수 치고 김정일하고 만났어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랐다고. 박근혜가 있냐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디 있어? 지금 박근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박근혜 방북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박근혜 방법도 그런데 네. 그쪽에 민주통합당은 더 많이 만나잖아. 그거는 앞으로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열린우리당의 민주통합당인지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그 당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간 거예요. 국가 허락한 것 가면 구속되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지. 네. 그런데 갔다 와서 사후 통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게 대북 평화 모드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만 보도가 안 된 내용인데 알았는데 제가 지금 언제 박근혜 대표를 빨갱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에 가서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가 아니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왜 문제가 되죠? 입장에서는 그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쪽에 가서 했으니까 아니 박근혜가 국가의 허락을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셨잖아요. 유권자 심판에서 표로 먹고 사는 남편을 둔 사람이 앞으로 내 남편 안 찍어줘도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사모님께서 저한테 지금 허위 사실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박근혜가 빨갱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라는 말하고 빨갱이다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지.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통하는 거지. 아니 그게 왜 통합니까? 그게 왜 통합니까? 저는 박근혜 씨가 대북 인맥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가 들을 때 나는 정치를 모르고 무식하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면 알려줘서 감사한데 내가 봤을 때는 듣기는 그럼 박근혜 대표도 북한 가서 그런 식의 사상적으로 조금 의심스럽다 빨개라 표현은 제가 보니까 잘잘못도 없네요. 그냥 가세요. 없어요. 나도 가버리면 끝나. 가고 있어요.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뭘 치르게. 아니 그렇게 나는 박근혜 씨가 왜 빨갱입니까? 사모님. 아니 나는 유권자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뭐 한 때문에 시간 내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시끄럽지 그거. 국민의 시끄럽지 따지려고 국회가 따지. 괜찮습니다. 쳤떠보는 것들은 씨발 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새누리당 지지자인 것 같아.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맞아, 저 같이 갔나. 그래서 지금 괜히 트집죠. 새누리당 지지자 아주머니께서 손님을 확 모아주셨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박근혜 씨가 북한에 갔다 왔다는 걸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하시면서 막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박근혜 대표가 북한에 갔다 온 거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박근혜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대북 관계를 도우려고 애썼으니 그 인맥을 동원해서 지금 대북 관계를 잘 풀어달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당신 아니요. 왜 인격의 문제입니까? 사모님 가세요. 가세요. 우리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가세요. 듣고 배우셔야죠. 듣고 배우셔야죠. 지금 엉터리 얘기하고 뭘 봐? 뭐가 엉터리 얘기입니까? 있는 사실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박근혜 씨가 북한 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막 흥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흥분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이 반도 국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잘 풀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시장을 제대로 개발해야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 국가가 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연결하기로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잘못 푸는 바람에
그 북한을 지나오는 가스관이 못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풀자. 그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막 분노하시거나 박근혜 대표가 북한 간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북한의 인맥을 잘 이용해서 이명박 정부 시대에 틀어진 이 남북 관계를 잘 풀자. 예,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예. 하마터면 저 때문에 동네 싸움 날 뻔했어요. 네. 네네네. 이런 게 또 이 거리 수다방의, 예. 이런 게 거리 수다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참느라고 얼굴이 빨개진 거죠. 이게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노란 옷만 아니었으면, 예, 할 말을 하는 건데, 네. 자, 괜찮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다 본 게 또 무슨 고발인데요. 누가요? 그 나이 처먹은 놈들이 지나가면서. 뭐 고발하라 그러세요. 자기네들이 고발할 자격도 없고. 뭔데 이 새끼 아니야? 이 개새끼. 욕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보다 그래.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한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라고 그래. 나 걸고 넘어지라고 쇼. 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 죽어 같이 말이 되진 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진정하세요,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고발인데. 예. 접사에 치킨 나왔대. 예, 뻑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기 점심 잘 먹었고요. 이것도 갑자기 또 이렇게 이거 잘하잖아, 잘 먹잖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여기서 또 갑자기 괜찮아. 먹방을 하라고. 예, 이게 또 네, 이 먹방을 하라는 시민 우리 그 상인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뎅, 예, 어묵이죠. 예, 어묵을 사다 주셨어요. 아이 거리 먹방까지 이거. 예. 아니 근데 왜들 그렇게 흥분하지? 아니 박근혜 씨가 북한 간 거 몰랐나?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먹방하고 하라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어묵을 사다 주셨어요. 네. 박근혜 씨의 방북 사실을 다 모른 거예요? 아니 박근혜 씨가 북한에 방문해갖고 그때 막 그 당행사에 참가하고 그랬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거 해외 언론에서 다 보도됐어요. 우리나라만 보도가 안 됐지.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왜들 화를 내지? 그 잘못했던 건가? 막 박근혜 씨가 북한 왔다는 것 때문에 막 광분들 하시는데요. 그게 왜 문제예요? 예. 아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예. 이제 박근혜 씨만 북한에 가서 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났다 오신 분인데, 예. 아니 북한과의 인맥을 잘 활용해서, 예. 대북 관계 잘 풀어달라. 왜 분노하실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예. 그죠? 아니 한나라당 지지자 아줌마가 생방송으로 막 욕을 했는데 우리 지지자인가 봐요. 어떤 아저씨가 막 아줌마한테 욕해갖고 쫓아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네. 아니 우리 또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옛날에 또 이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예. 일본군 장교를 하다가 이 친일 행적이 드러날까봐 또 이제 남조선 노동당, 한마디로 공산당이죠. 남한 공산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48년까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48년에 이제 공산당 명단을 이승만한테 넘겨주고 그때 이제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당 당원이었던 거 요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군대에다가 혈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예. 훈도 박정희. 예.
견마지로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 예, 개처럼 말처럼 일본군에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써서 보낸 거, 그것도 또 유명한 사건이죠. 예. 아니, 시장통에서 두려워하면, 예, 무슨 큰일이 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김용석, 투표 안 하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뭐, 제가 쫄 줄 알았는 모양인데요. 아유, 뭐, 떨어지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자꾸 쫄면 그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2008년 선거 때 어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들 욕설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국민들이 46.1%만 투표했습니다. 네, 결론은 1% 재벌을 위한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1% 재벌만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재벌들에게는 1년에 수십조 원씩 현찰을 줍니다. 예, 현찰로 세금을 깎아주고,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줍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재벌들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죠.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막강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깎아줬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도리어 올랐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전기요금 오르고, 수도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오르고, 국민연금 올랐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200억 원을 가진 부동산 업자가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 2만 원 낸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잘못된 나라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는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그거 한나라당에서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죠?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저금리, 부동산 투기 재벌들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는데요. 그거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안 된다, 금리 올려라 전문가들이 조언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결론은 물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적인 실정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환율, 그 다음에 저금리로, 고환율과 저금리와 그 다음에 또 부자 감세, 그리고 이 4대강 사업이란 정부 지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너무 풀어지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우리 서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서민에게는 해마다 전기요금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건강보험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에게는 전기요금 할인합니다. 세금 깎아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2008년 우리가 투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안 해서 46.1%가 투표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174석을 차지했고요. 그들은 이명박의 잘못된 예산을 4년 동안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이번에 99% 서민을 위한 정치는요, 99% 서민이 투표했을 때 가능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투표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서민이 투표해야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까? 모든 선거는 잘못된 정치인을 자르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김용석을 안 찍어주겠다 이런 말로 협박하는데요. 찍고 싶지 않으면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일꾼 안 찍겠다는데 저도 아쉬운 거 없습니다. 우리도 정치 안 하고 다른 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대단한 협박인 것처럼 그런 짓거리로 국민들 협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서민 99%의 행복한 나라는
99% 서민이 투표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주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신 고 어서 오세요. 후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돼. 예. 자, 우리 예 이쁜 딸 새색 씨가 왔습니다. 도봉의 새색 씨, 예 인재근 후보의 딸이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알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구 닮았는데 막 이래요. 누구? 누구? 아빠. 어.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제 얼굴이 많이 퍼졌답니다. 김근태 아저씨 있다. 예. 내 안에 김근태 있다. 너무 닮았죠. 예. 그래서 이 그 김근태 의원님이 너무 예뻐했던 딸, 예 김근태 의원 딸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겨? 그럼요. 지금 아이파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이에요. 걸어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혼자서? 아니 저기 동규랑 저기 있다 헤어져서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와서 여기 다시 만나는. 그래요. 고생이 여기서 많아. 망치 부인 화이팅! 여기서 밥 먹어요. 먹방 했어요 여기서. 아, 먹방. 여기 우리 상인이 사다 주신 네. 조금 아까 여기서 한나라당 지지자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친 거야. 근데 또 우리 당 지지자로 보이는 아저씨가 막 그 아줌마한테 욕해갖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상인분이 먹방하라고 이거 고댕 사갖고 오셔서 예. 망치 부인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이거 봐라. 젊은 여자 나타나니까 난리 시청자 났어. 봐라. 아유, 이미 시집 갔어. 품절녀야. 마음 접어. 마음 접어. 이미 시집 갔어. 새색시야, 새색시. 아, 인간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고생하고. 너무 고생하죠. 우리 하루만 걸어요. 내일까지 열심히 하고. 모레 만나자고. 아주 불살라 버리자고요. 맞아. 이번 선거 끝나고 죽자. 수고. 화이팅! 네. 자, 지금 이곳은 창동역 창동 아니구나. 쌍문역 뒤편 창동시장 사거리입니다. 네. 잠시 전에 그 새누리당 지지자 아주머니의 약간의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그 많은 지지자분들이 소리 질러서 내쫓아줬기 때문에 예, 무사히 그 방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요, 당선 유력이니까 살살해라.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예. 당선 유력이란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 김근태 의원도 7, 8% 여론이 앞서고 있다. 막상 까보니까 결과가 달라졌죠. 왜? 그때 7, 8% 앞선다는 이유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안 했어요. 전 지금도 걱정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재근은 당선된다 그러면서 투표 안 하면 김근태 의원 꼴 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투표해 주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70%까지 투표해 주셔야 대한민국 변화가 가능합니다. 99% 서민을 위한 나라는 99% 서민이 투표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익은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1% 재벌은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역대 최고의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건강보험료, 역대 최고 국민연금, 역대 최고 전기요금, 역대 최고 휘발유값. 이것이 이 1% 재벌을 위한 정권이 우리에게 선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내일 모레 여러분의 투표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을 지지하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우리 앞으로 이 박근혜 씨 방북 이야기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평양 갔다 왔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흥분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몰랐구나. 예,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집에 가세요. 네네. 어이구, 병원까지 갔다 오시고. 여기 골반뼈가 아파가지고. 살펴 들어가세요. 예? 침 맞으니까 안 아파. 그래요? 점심도 못 먹고 이제 먹는 거야? 아니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이 먹방하라고 사다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설문조사 했더니 인재근이 막 유력하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김근태 의원도 7, 8%가 앞섰는데
젊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투표 안 해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 꼭 투표해달라고 지금 방송하는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투표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그동안 좀 제대로 안 했나 봐요. 박근혜 씨 방북 동영상 널리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의 2박 3일 그 영상을요, 널리 인터넷에 또 뿌려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봐야죠. 그죠? 예. 대북 관계를 풀어갈 새로운 핵심. 네. 자. 근데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공통점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박근혜가 빨갱이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씨의 대북 인맥을 활용하자 그랬지? 아니, 공산당에 가서 박수 받았다라는 게 빨갱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 왜들 그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그죠? 예. 아니, 지금 가뜩이나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이럴 때 좀 인재건 후보보다 세금을 52배나 더 냈습니다. 깨끗한 후보, 성실한 납세자, 기호 6번 박진영에게 깨끗한 투표를 주십시오. 저렇게 후보 이름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아니 저차 하루에 한 서너 번은 여기다 앉는. 그러면서 저 인재근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요? 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거 선거법 위반인데. 저기 박근혜 당은 박근혜는 박정희의 저기 딸이고, 그러니까 정권 세습을 했다는 뜻이고, 또 민주당 인재근도 뭐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를 결국은 뽑아달라는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아유 정말. 방송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대로 생방송으로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뛰어오고. 예, 이제 접고 또 선거운동하러 가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니, 저렇게 원래 이 유세차에서 상대방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자기가 당선 가능성 없다 그래도 저렇게 불법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민주통합당, 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이고, 저 사람은 무슨 정통당의 정통당, 예, 신고하세요. 예. 아유, 정말. 자, 오늘 망치 부인의 거리 수다방 어떠셨어요? 스펙타클하지요? 예. 이 시장 골목에서 지나가는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중파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예, 공중파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예, 우발적인 아주머니의 예, 소요 사태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가지고 쫓아내 주셨어요. 네, 정말 스릴러였죠. 네, 뭐 냅두세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건데요. 네, 저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당선되면 선거 무효에 해당이 되거든. 예. 다시 보여달라고요? 오늘의 이 스펙타클한 장면은 이따 밤에, 예, 팬인 척 다가와서, 예, 아니, 딱 표정부터가 그랬잖아. 망치 부인 아니냐, 김용석 시의원 부인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왔을 때 목소리에, 예,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오늘 거리 생방송 어디에서 하냐고, 용역같이 생긴 영어 아이디들이 몇 번 물어봤어. 그래갖고 이제 이 거리 생방송을 한다니까 일부러 지금 동원을 해서 온 거예요. 동원해서 왔다가 이제 개망신 당하고 간 거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나를 혼자 공격하면 내가 쫄 줄 알았나 봐. 김용석 안 찍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쫄 줄 알았는 모양인데, 어휴, 정치 안 하면 우리도 인생 기분 좋게 살 수 있어. 할 일 많어. 그런 협박을 어디서. 예. 네.
막 그 아저씨 막 흥분하셨어요. 막 그 나를 고소하겠다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본인 그 아저씨께서 다 무찔러 주신다고. 그러게 음료수를 하나 드릴 걸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거리생 방송 보디가드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제가 길거리에서 한 대 쥐어 터지면 바로 이제 제가 또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박근혜 씨가 칼침 한번 딱 맞으니까 그 대통령 후보 되더만 거리에서 나도 딱 한번 그 저기 두들겨 맞으면 이제 대통령 후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쫄면,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면 저 사람들이 더 국민을 우습게 합니다. 국민이 무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국민들이 더 무섭게, 더 그 강렬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치 권력은 제가 우리 중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국민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가 투표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이 권력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내일 모레 여러분의 채점 기다리겠습니다. 기호 2번 인재근입니다. 기호 2번 인재근을 지지하는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창동시장이었고요. 창동시장에서 보내드린 그 망치부인의 거리 수다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녹화 끝내고요. 요 내용은 오늘 밤 9시에 틀어드릴게요. 이제 끝나셨어요? 네. 소란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애기들